정우성은 자기 자식을 질투하고 있고 마케팅 용어에서 3B라고 하죠. 뷰티, 비스트, 베이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나타낼 수 있는 강한 힘의 상징이고 뷰티와 베이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부당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지금 정우성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난민이 거부되는 상황이 미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서 거부당한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무의식에서 정우성이 거부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로쇼가 말씀드렸죠. 로쇼가 사실은 대학생 시절에 어떤 독일인 친구가 로쇼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아이언맨을 보면서 강한 남자 영웅이 되기를 바라듯이 남자가 자극적인 여자 영상을 본다는 거는 사실 여자가 되고 싶은 거다. 그 여자의 속성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심을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 로쇼는 뭔가 말은 되지만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별로 크게 공감은 안 되는데, 로쇼가 사회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공통적으로 남자 나이 40 넘어서 권력욕이 100% 발생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자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주변을 여자로 채운다는 점인데, 이제 여자로 채운다는 점은 결국에는 자기가 목줄을 잴 수 있는, 지금 정우성의 여자들의 목록을 보면 소문으로는 돌고 있지만 물론 로쇼는 정우성 편이긴 합니다. 지금 정우성의 여자라고 말이 돌고 있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씩 나사가 살짝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잘난 여자를 주변에 채우지 않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목줄 좀 야물딱지게 잴 수 있는 여자들로 주변을 채운 거고, 이게 정우성뿐만 아니라 보통 망가져가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목줄을 잘 잴 수 있는 여자들은 보통 남들에게도 목줄이 잘 쥐어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경쟁, 비즈니스 환경, 자본주의 환경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통제 가능한 여자들로 이루어진 남자 무리는 보통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문갑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식을 들고서 외부인이 된 거죠. 외부인으로서 공격을 하니까 지금 정우성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우성의 세계라는 것도 진짜로 탑급 여자 연예인 뭐 김태희한테 찝적대거나, 진짜 그거는 대박이겠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B를 유부녀인 김태희랑 갑자기 애를 낳다 이러면 진짜 대박 사건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이혼한 40대 여자 회계사, 예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98년생, 자기보다 20살 더 넘게 연하인, 그냥 뭐 여자 대학생 혹은 여학생 혹은 뭐 여자 직장인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또 지금 문갑이 4년 동안 TV에 얼굴을 비추지 못한 문갑이 한때 유명했던, 그러니까 한물 같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다루기 쉬운 여자들이 공통점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 정우성의 특징이 사실은 지능이 낮아요. 근데 이거는 정우성 스스로도 자기가 컴플렉스였다고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정우성의 어린 시절의 특징 중에 자기가 햄버거 가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팩트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하는데,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언 및 특징들이 정우성이 굉장히 공부를 시도하다가 좌절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우성이 은행원이 꿈이어서 공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 포기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자신 내면의 깊은 곳의 허무함 그리고 공허감은 단순히 돈으로만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은 계속해서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들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난민들을 거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자기 또한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정우성이 난민에게 공감하는 거는 보통 남자들이 남을 위해 주는 말들을 자세히 잘 들어보면 자기를 위하는 말이에요. 정우성은 무의식 중에 자기를 난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그리고 동작구에서 어린 힘든 시절을 살아오면서 서문여고 앞에서 자기가 인기는 있었지만 강남 8학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속에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스스로를 난민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난민이라는 존재에 투사해서 난민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성을 비꼬는 사람들도 난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난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북한이랑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완전 종전된 것도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죠.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입에 안 올려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주변에 난민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베트남 정전도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그냥 물러나 버리면서 끝이 나버렸죠. 생각보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없는 게 난민이고, 난민은 저쪽 중동에 가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정우성은 난민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거고, 그 난민이 거부당하는 모습이 두렵듯이 자기도 잘난 여자에게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결국 자기 주변의 여자들, 조금 만만한 여자들로 자기 주변을 채우다 보니까 문가비한테 발목을 제대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발목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정우성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정우성도 솔직히 굉장히 이해가 간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때려 박은 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정우성이 아무리 남자들이 정우성의 이야기를 좋다 해주는 거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어떤 한 다른 남자를 칭찬해 준다면 그 남자 인생 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잘 되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정우성이 남자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는 뜻은 실제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뜻이고, 보통은 사회 권력층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 권력층은 사회 제도로부터 특혜, 수혜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의 근간인 결혼 제도를 공격하는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우호적이에요. 청담동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정우성의 행동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이게 더 문제인 거는 지금 중장년층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정말 정우성이 상징했던 이러한 좀 정우성의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발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우성을 인신공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정우성은 거부당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고, 그러니까 결국 문가비의 말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결혼 빼고는. 왜냐하면 사실상 사실혼의 관계가 있다고 파다하게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우성의 사실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되긴 한다. 그만큼 정우성이 너무나 힘들었던 과거를 살다가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서, 배우라는 게 결국 유전자 조합의 성공 확률이죠. 로또 같은 외모를 타고 나서,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매력 있는 성격을 타고 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올라섰는데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려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마치 타락천사와 같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우성 인생 조진 거는 시원하게 조졌다. 근데 차라리 후회 없이 조졌으니 정우성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불꽃처럼 타올랐다. 로쇼 명언 또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뜨거운 존재였는지 다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